이슈컬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규 실업 보험 신청 건수가 3주 만에 10%포인트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또 들려왔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이 뭐 선반영되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증시는 좀 빛을 이제 찾아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요. 희망을 떠올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즐겨 쓰여지는 말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그 은유적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3주 만에 미국의 실업률이 10%포인트나 급등을 했지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고용은 경기의 그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도 주가가 가장 먼저 떨어졌지만 리먼 쇼크와 좀 다른 점은 시차 없이 곧바로 산업 생산, 개인 소비가 증발하면서 고용이 그 한꺼번에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같이 모든 경제 활동이 한순간 얼어버린 적은 지난 100년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제조업 지표가 앞으로도 급격히 악화가 되겠지만 주가는 당분간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지상 최대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에다가 또 후속 제4탄 경기 부양책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정크 펀드까지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재개할지 수립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다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청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 인간은 괴로운 일, 무서운 일에 직면하면 쉽게 패닉에 빠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리먼 쇼크를 경험한 투자가들이라면은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이번 쇼크가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이번 그 증시가 의외로 강한 모습을 떠오르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4주에서 8주 한마디로 한 2달 정도 안에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뭐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V자 반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U자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L자보다 U자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당시에는 좀 그 6월 1일 경제활동 재개는 좀 엉뚱한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의 그 진원지인 그 중국 우한이 2개월 보름 만에 도시 봉쇄가 해제됐던 만큼 미국 안에서도 감염이 5월 달에는 소멸하고 6월부터는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분위기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그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내 감염자는 5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2만 2천 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재개라든지 소비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가 간 인적 왕래는 물론이고 상품 무역, 대외 투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생산 활동 정상화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그 생산 설비가 순조롭게 재가동한다든지 사람들이 조기에 직장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가시화된다면 V자나 U자형 경기 회복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올해 2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3만 선 부분은 언젠가는 돌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주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네, 분명한 것은 코로나 확산이 연내 수렴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중국인들과의 미팅을 피할 것이고요. 기업은 가능한 한 위험을 감소하지 않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아웃소싱 문제, 또 해외 직접 투자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전 세계 경제는 상상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각국의 장기 금리는 제로 부분까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가 일본화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GDP나 고용, 주가 같은 모든 경제 지표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뉴 비정상의 시대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코로나발 그 역습이 뭐 지금까지는 생활 패턴을 바꾸고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던 뭐 국제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과의 담쌓기가 또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내셔널리즘이라고 국가주의가 다시 등장할 수 있고 반유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악의 국면으로 가면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애프터 코로나 또 비포 코로나로 나눠지게 되고요. 세계 경제는 U자나 V자형보다는 더블 딥, 트리플 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랐던 건 정크본드까지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악질 회사채들까지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리먼 때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정크까지 매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비상카드까지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채권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지 않으면은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준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몇 달 이내에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부채 상환이 돌아오는데요. 이거를 갚지 못하면은 고수익 그 파생 상품인 트리플 A 등급의 그 CMBS라고 해서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 그리고 투기 등급 채권과 그리고 중소기업 채권을 묶어서 판매한 CLO라고 해서 대출 담보부 증권 여기에 투자 부적격 채권을 포함한 회사채 ETF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버블 붕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66조 달러고요. 리먼 쇼크 당시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FRB가 투자 등급 채권만으로는 신용 경색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은행이 신용 창출을 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쉘 오일 기업들의 그 연쇄 부도 도미노 현상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리먼 쇼크를 뛰어넘는 금융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연준이 명가의 보금까지 꺼내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크본드 매입까지 밝히다 보니까 채권 시장 안정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들려요. 근데 신용 경색이나 금융 위기 얘기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뭐 하이힐드 채권이나 에너지 쪽 관련해서 여전히 좀 부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 적격 등급에 그 발행된 채권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면은 타락 천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2005년 GM과 포드가 투기 등급에서 투자 등급에서 정크본드로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요. 언론들은 이런 회사채를 타락천사라고 부르면서 지금은 보통 명사가 됐었습니다.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신용평가 회사를 화창한 날 우산을 팔다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숨기는 소위 말해서 섹스피어의 베니시 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사례가 2005년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그 포드 회사채입니다. 2015년에서야 투자 등급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세계 공장이 폐쇄되자마자 신용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트리플 B 마이너스를 투기 등급인 더블 B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결과 포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에서 10%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혔는데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포어스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회사인 그 클래프트 하인즈, 그 석유 회사인 옥시덴탈 그리고 페트롤리엄 그리고 항공사인 델타항공 백화점인 메이시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타락천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월에만 900억 달러, 4월 첫째 주에만 360억 달러가 타락천사가 됐는데요.
이런 속도라면은 올해 연간으로는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해서 금융기관의 내관을 전부 좀 제거하려고 하지만 이 규모가 엄청 많고요. 또 파생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에 이런 그 투기 등급 회사채들이 5%씩 그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모두 제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자금 공공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가는 거 보면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크본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0% 이상 또 20%에서 발행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그 수익률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제일 오일 기업밖에 없습니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업이 아니면은 아예 정크본드에서는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그 쇼크로 인해서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고금리이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적격 회사채인 만큼 많은 그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등급이 이제 투기 등급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나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 규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도가 최근 들어와서 채권의 투매 현상을 일으켰고요.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급격한 가격 조정이 되면서 채권 시장 전체 몸통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매수 주체로 나선다면은 수익률 급등을 막을 수가 있고요. 디폴트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연준이 이런 그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정급본드 하는데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가 봐요. 미국은 꼬리가 지금 몸통 흔드는 격이 돼버리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네, 미국 채권 시장은 6조 7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네네. 투자 등급 회사채와 그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1조 2천억 달러의 투기 등급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뭐 정급 본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경기가 모호해지면서 트리플 B 등급 회사채라든지 더블 B 등급의 회사채가 거의 같은 수익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발행 총액을 보면은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는 3,600억 달러 규모고요. 또 회사채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둘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근에서는 신용 등급이 모두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FRB가 무제한 양적 완화로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고는 있지만 더블 B 등급 같은 경우는 열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타락의 천사발 그 채권 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연준이 더블 B 등급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좀 몰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이런 과감한 대책 자체가 채권 시장을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뭐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달러의 자금 공급 대책을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지방채 매입 그리고 정크본드 매입 같은 유동성 공급 대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치료 순서가 있는데요. 신용 경색에 빠진 응급 환자 자체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지금 먼저 했습니다. 뭐 혈액이나 링거, 상서호흡기, 심장 마사지를 대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요. 지금은 신용 감염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생제나 몸속에 소독제를 투여하는 단계가 지금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한 여러 번의 그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올 대책은 괴사한 피부를 제거하고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술과 치료제를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실채권 정리도 포함이 되고요. 실업구제뿐만 아니라 기업금융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가장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됩니다. 모럴 해저드에 빠진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서 칼 같은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요. 또한 올해 그 사라졌던 볼코르를 다시 부활시켜서 금융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연준이 취하는 방식은 뭐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채권 가격 상승을 막는 처방책을 넘어서 금리 하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주가 반등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의 수호시라는 존재감을 뭐 연준이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한은 같은 경우에도 이를 타산 지석 삼아서요. 한국은행도 RP 대상을 투자 부적격 회사채를 포함시키고요. 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인하시켜주는 이런 안들이 포함돼야지만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이 되고 뭐 주시장도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